자,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에스톤 빌라. 자, 유로파 리그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라 이렇게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남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오나나와 좀 카마라가 좀 결장 중인 상황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전력 누수가 큰 거좀 빌라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분데스리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 상대로 홈에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그 7위로 마무리해 이제 다음 시즌 최소 이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좀 가능해진 좀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보험은 좀 깔아놨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이제 결승전에서 이기면은 다음 시즌 챔스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결승전에서 좀 결승전에서 이제 우승을 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를 좀 기록 중이고, 그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이제 4대2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이제 근래 홈에서는 노팅엄에 이어 리버풀 상대로도 4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연달아 홈에서는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잘 좀 보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두 팀 모두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만큼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력 편차가 어느 정도 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좀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원정 득점력은 이제 대체로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직전 그런 좀 홈 경기에서만큼의 그런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기는 양 팀 모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양 팀 다 원정에서 지금 공격이 안 좋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양 팀 다 보다 더 이제 신중히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저는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가기보다는 이제 좀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주도권 경쟁도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전력은 뭐 빌라가 더 좋긴 하지만, 자, 아무래도 이제 중원에서의 좀 핵심 코어인 이제 오나나와 카마라의 좀 결장이 좀 타격이 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두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빌라의 좀 중원 장악력이 많이 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강점이었던 그 빌라의 좀 중원 장악이 이제 이번 경기에 좀 두드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또 게다가 이제 이런 약간 좀 중원에서의 핵심 코어들의 결장과 좀 더불어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중원 장악력이 좀 대체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이슈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제 아무리 뭐 전력 우위가 있는 빌라라고 해도 생각보다는 저는 이 경기 이제 빌라가 이제 좀 수월하게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빌라가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좀 꺾고 이제 우승을 이제 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운 경기라고도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프라이부르크 역시 이제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현재 뭐 1.5대 뭐 빌라 사이드는 저는 그렇게 좀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은 아니라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저는 빌라 사이드보다는 이제 프라이부르크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프라이부르크가 충분히 뭐 빌라 상대로 지금 뭐 비빌 수 있다고 이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변을 좀 만들어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빌라 사이드보다는 그래도 프라이부르크 이프렌이 이제 훨씬 더 좀 안정적이면서 이제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프라이부르크 이프렌 쪽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제 이 경기는 네, 프라이부르크 이프렌 쪽 보는 경기. 네, 이제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대 뉴욕시티. 자, US 오픈컵 8강전. 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콜럼버스는 직전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연패를 끊었지만, 자, 그럼에도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최근 좀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그죠 콜럼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레드불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순항하고 있는 거죠 뉴욕시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지금 콜럼버스에 비해서는 페이스가 좋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두 팀은 10일전쯤에 한번 이제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뉴욕시티가 홈에서 이제 하네스 볼프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최근 좀 맞대결에서는 이제 뉴욕시티가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좀 대승을 좀 거두기도 했다. 이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11전 맞대결에서 뉴욕시티가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자,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는 뉴욕시티가 홈이 아닌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게 되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만큼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난 맞대결처럼 이제 원사이드한 그 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콜럼버스가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그림은 좀 그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왕성한 활동량 및 이제 에너지 레벨이 강점이면서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뉴욕시티는 이제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다 보니까 이런 좀 원정 3연전인 걸 좀 고려하면은 이제 비교적 더 이제 피로 누적이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의 좀 강점인 좀 활동량이나 에너지 레벨 부분을 좀 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약간 좀 강점이 이제 더더욱 좀 퇴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여건은 지금 뉴욕시티가 더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이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이제 비교적 지금 뉴욕시티의 주축 선수들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번 경기는 이제 콜럼버스가 오히려 홈에서 저는 리벤지에 좀 충분히 좀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지난 좀 맞대결과는 많이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 이제 콜럼버스의 좀 리벤지 그림도 뭐 충분히 좀 그려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콜럼버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저는 콜럼버스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세너스. 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키퍼가 지금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티모 베르너가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일단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저조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대체로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기의 창출에 있어 이제 또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콜로라도가 유효슈팅 대비 어느 정도 골은 잘 넣고 있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은 언제든 좀 득점력도 확 떨어질 우려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어느 정도 득점은 넣고 있지만 이제 득점기에 좀 창출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언제든 공격이 확 식을 수 있는 거죠. 콜로라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좀 시애틀가 좀 댈러스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세 골을 좀 실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세너스가 템포를 좀 끌어올리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역습 비중이 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인 공격 구사보다는 이제 선수 비우 이제 역습 위주로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너스와 달리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좀 로우 블록을 형성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역습에 이제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콜라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고, 뭐 현재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좋은 좀 세너스가 상대인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좀 화력적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불리할 수 있는 경기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 이제 템포 또한 이제 느리게 좀 가져가는 걸 그래도 지향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네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최근 경기력은 좀 세너스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나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도 이제 더 낫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세너스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보다 더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너스의 좀 실점이 많아지긴 했지만 콜로라도의 득점기회 창출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세너스가 이제 최근 경기들에 비해 이제 수비에서 이제 더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난 좀 두 경기처럼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는 일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보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다 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너스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경기는 저는 세너스 프렌치폰 경기 네,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너스 프렌의 3.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유로파 리그와 이제 US 오픈컵에 대한 이제 분석 전부 다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